벌써 시간이 지친 기력이 이제 보이는데 제가 할 거 아직 남았어요. 제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이 못 오신 분이 두 분 계시거든요. 김용성 관세사님하고 황성택 관세사님 못 오셨는데 그분들 동영상 올려놨으니까 올려놓을 거예요 오늘. 그러면 그때 같이 보시면 돼요. 오늘 이렇게 오신 분 작년에 합격하신 분이거든요. 이게 보세요. 맨날 와가지고 저한테 너무 징징대가지고 저 오늘 망했어요. 다음 주 성적 나오면은 한 20등 갈 줄 알았거든. 맨날 1등, 2등에서 왔다 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 학원을 빛내준 사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웰페이스 학원이 관세평가 경진대회에서 이렇게 최우수상 받았거든요. 이분이 하셨어요. 이분이 한 5분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배울 점이 진짜 많을 거예요. 이대로만 하면은 합격이 아니라 이 1등을 할 것 같아요. 1등을 잘 들어보세요. 진짜 이렇게 학원에 있으면서 되게 유명해요.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모르죠? 징징대는 걸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잘 들어보고 징징대는 거 저한테 오시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41기 합격자 조예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일단 먼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2차를 합격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1차를 떨어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시험에 처음으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1차 년도에는 어쨌든 동차를 준비를 했었고 2차 년도부터는 유예를 준비해서 유예로 합격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그런 케이스에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요. 일단은 제 수험 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 공부 방법은 어땠는지 일단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제 성공 전략과 또 실패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저는 그냥 여러분들보다 한 1년에서 2년 정도 먼저 그냥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별로 학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먼저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Q&A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2022년 1월 중순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었고요. 초시 때는 여기도 썼지만 1차와 2차를 병행하고 2차 위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말씀은 1차와 2차를 병행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1차 공부를 너무 싫어해서 거의 2차 공부만 하다가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1차를 준비해서 붙고 마지막에 합격을 했습니다. 일단 1차 년도 그 기본 강의 시기에는 저는 일단 이해와 복습을 위주로 공부를 했었어요.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 강의를 듣고 선생님의 말씀을 선생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숙제 열심히 하고 진짜 딱 거기에만 몰두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치열업 1을 거치면서 8분의 1 1회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9월, 10월에는 제가 그때까지는 8분의 1을 돌릴 수 있는 성적이 안 나와서 관세법이랑 실무 외에 2과목만 어찌저찌 그냥 그 문제풀이를 따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11월, 12월에 치열업 2를 하게 됩니다. 저는 2달 동안 1회독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저는 한 7개월 정도 가량은 공부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7장을 공부를 했는데 막상 금요일이 돼서 7장 5절에 210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210조가 뭔지도 몰랐고 거기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10월 말이 됐을 때도 CISG의 구조도 모르고 그냥 어느 조가 어디에 대한 내용이야 라고 했을 때 아예 그냥 답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김하늘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가셨겠지만 김하늘 선생님께서 회독이랑 그리고 구조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때 이후로 좀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좀 7개월 동안 이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11월, 12월 말로는 굉장히 부족했고요.
그때부터는 또 회계, 저는 동차생이었기 때문에 회계랑 내세법을 같이 하게 되면서 2차 공부 처음엔 좀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2차 공부는 거의 놓은 상태가 됩니다. 저는 또 1차를 또 간과를 했었기 때문에 그 1차 모의고사에서도 참여하지 않았고 또 2월이 돼서야 1차를 같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1차 공부는 진짜 야매로 해서 관세법은 거의 한 달에서 2달 정도 쉬고 거의 내세법, 회계, 그리고 말문제, 또 주세법, 개소세, 뭐 FTA 이런 데 좀 집중을 해서 2문제 차이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동차를 노렸지만 다시 모의고사에 진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와서 이미 긴장도 되게 많이 풀린 상태였고 또한 그냥 될 수 있을 만한 성적을 받지를 못했어요. 한 60명 정도 시험에 참여를 하면 저는 57등 정도 평균 그 정도 나왔었거든요. 한 12쪽 정도 쓰는 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실 텐데 그 12쪽 정도 쓰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유효한 서술을 해본 적이 없어서 관세평가만 보면 거의 막 20점도 안 나오고 막 9점 이렇게도 나오고 근데 뭔가 제가 욕심이 있었고 이 시기에 이렇게 원장님께서 너가 꼴찌로 계속 이렇게 따라가야지 그 다음 연도에 잘할 수 있겠다라고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진짜 꼴찌로 버텼습니다. 실제로 근데 2023년도에 시험을 처음 봤을 때 내년에는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생각보다 서술도 잘 됐을 뿐더러 실제로 시험에서도 57.25점이 커트라인이었는데 제가 50점을 받을 정도로 그래도 괜찮은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졌습니다. 또한 그 꼴찌로 참여했던 그 모의고사에서 저는 제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또 지금 한 달 반 정도 쉬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어떤 부분을 먼저 중점적으로 할 건지를 리스트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한 달 반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한 8월부터 12월까지의 시기를 저는 굉장히 잘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잘 보냈다고 확신하는 시기가 그 시기인데요. 저는 일단 그 1차를 보고 나서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그리고 실제 시험을 보면서 내가 진짜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위주로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2023년도에 견세평가에서 3번 문제가 운임 관련된 문제였는데 거기서 빵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는 그 운임 파트부터 법령 고시 법령 규칙 그리고 고시까지 모두를 다 외우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렇게 좀 뭔가 60점 느낌으로 모든 부분을 채우고 나서 저는 9월, 10월 지금은 동기가 된 제 수험생 친구와 4분의 1 셀프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관세평가 스터디를 주 3일 정도 했었는데요. 관세평가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저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과목이지만 생각보다 문제를 풀기보다는 법령 외우는 데 치중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감을 좀 유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11월에서 12월에는 과목별 모의고사를 8분의 1을 진행을 하면서 저 스스로 2회독을 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1월, 12월 동안 3분의 1 이 정도로 회독을 했었는데 이 시기에 제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1월, 6월에는 저는 어쨌든 유예생이었기 때문에 2차에만 집중을 했고 그때는 정말 그냥 버티는 게 일이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좀 고른 성적이 계속 나왔었고 마지막에도 큰 이변은 없게 평균 65.62점으로 한 11등 정도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 공부 방법은 장치와 백지 공부법 그리고 스터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장치라는
이 이야기가 어떤 느낌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장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저는 먼저 원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대로 다른 선생님들도 강조하시는 대로 먼저 구조화를 먼저 했습니다. 구조화가 뭔지를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주규정이 있으면 이 규정은 어느 호에 대한 내용이고 그 내용에는 포함, 제외, 그리고 뭐 단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하는 작업들을 전 과목에 다 했습니다. 그 이유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장치를 통해서 암기를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회독을 할 때는 백지로 오늘 내가 알고 있는 부분, 내가 여기에 한 2달 만에 돌아오거나 한 달 만에 돌아오거나 했을 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나는 부분들을 다 떠올리고 그 다음에 떠올리지 않는 부분만 장치를 더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암기를 더 해보거나 아니면 회독을 더 하거나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공부법은 처음에는 진짜 많이 괴로워요. 왜냐하면 그 백지로 떠올리니까 처음에는 진짜 모르는 부분이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또 순차적으로 하면 나는 오늘 그냥 떠올리는 부분이 오늘은 조만 떠올리겠다. 그 다음에는 나는 그 다음에 세로 두 문자만 떠올리겠다. 그 다음에는 가로 두 문자만 떠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이게 쌓이고 또 회독 속도도 굉장히 빨리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회독을 하다 보니까 시험을 앞두고는 4분의 1 범위를 일주일에 한 3회독 정도 할 수 있었고 또 2분의 1 범위 같은 경우에는 2회독 그리고 전 범위 같은 경우에도 1.5회독 정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장치 중에 하나가 순차적 두 문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공부했던 HS 책입니다. 이거 하나가 지금 HS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 많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거 하나가 하나의 주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주규정을 만약에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 두 문자를 다 외우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거를 외우려면 한 일주일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는 문단을 나눠서 5개 단어만 외우고 그 다음에는 옆으로 조금씩 더 따보고 그 다음에는 이 괄호에 있는 내용도 따보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회독을 거듭할 때마다 새로운 두 문자를 만들고 새로운 장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외울 수 있었어요. 지금 이거를 보시면 처음부터 이렇게 다 만들고 그냥 외우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거를 완벽하게 외우고 이번 범위를 넘어간다라는 말은 4개월, 5개월 후에 이 범위를 다시 본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빠른 회독, 또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는 거 이런 거에 좀 치중을 했고요. 물론 두 문자 방식이 잘 안 맞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랑 같이 공부를 해서 합격한 친구도 두 문자 방식이 많이 와닿지가 않아서 그냥 책을 찍는 듯이 공부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정말 미친 듯이 외워야 되는 시험이고 또 진짜 변태처럼 외워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쨌든 두 문자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고 이 장치에 대해서는 연상을 하던가 아니면 노래로 만들거나 뭐 랩을 하거나 진짜 다양한 방식으로 다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장치 중에 하나는 색을 활용한 것인데요. 이 내용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인코텀즈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같은 공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같은 색으로 칠해놓고 또한 뭐 매도인, 매수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시각적으로 외울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되게 진짜 좀 저만의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더럽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생각나지 않고 아니면 이해가 갑자기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색깔을 보면 이 내용이 뭐였지? 이 내용이 어디에 대한 내용이었지? 하면서 떠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뭐 HS 같은 경우에도 저는 HS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서술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정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놓치고 그런 내용들을 놓치게 되면 사실상 다른 내용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저는 색칠을 다 해놨기 때문에 아 이게 어떤 내용이었지를 좀 파악하기가 조금 용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위치 기억법인데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세평가의 운임 파트입니다. 이게 그냥 3단 법령집으로 봤을 때는 이 내용이, 이 규칙이 어디에 대한 내용인지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이런 식으로 칸을 좀 만들어 놓고 하는 식으로 이 내용과 이 내용의 좀 연관관계를 조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법도 당연히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HS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냥 원문만 쓰여 있는 법령집으로 공부를 하다가 다시 기본서로 옮겼어요. HS가 생각보다 그 주규정의 순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그 시험에서 실제로 이 주 몇을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주 몇이 뭐인지를 헷갈려서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좀 위치가 좀 기억이 많이 나는 그런 기본서를 활용함으로써 저는 좀 위치로 기억하기가 조금 많이 용이했습니다. 저 무역 실무 같은 경우에도 표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본인의 요약집으로 만드시는 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원문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를 그래서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은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 이 부분은 정말 잘했다. 이 부분은 정말 실패한 전략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쨌든 실패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그 다음에는 1년 만에 좀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를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경험을 좀 빗대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략을 꾸려나가면 좋을지를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실패 전략 중 하나는 세부 내용에 아까 집착했다는 점인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IS 정말 두 문자를 처음부터 많이 따고 정말 처음부터 많이 외우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7월, 8월 내에 나는 CISG를 완벽하게 외우겠다라는 목표를 가져서 7월, 8월 동안 정말 세세하게 두 문자를 따고 하루에 조 하나씩 외우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2달이 지난 다음에 1에서 60조까지 외웠어요. 그리고 그거를 너가 1에서 60조까지 외웠다고 한들 몇 조에 뭐가 있어? 라고 했을 때는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CISG만 1에서 60조까지 했다는 거는 다른 인코텀즈, 뭐 UCP, URC, 뭐 중재, 운송, 보험 이런 부분들을 싸그리 아예 못 봤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다가 회독이 늦어지고 또 버리는 부분들이 많아지면서 제가 많이 좀 시행착오를 좀 겪은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이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저도 그 황성태 선생님께서 항상 60점 수준으로 만들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전 범위의 전 과목을 60점 정도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위험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되돌아오는데 진짜 5개월이 걸리고 6개월이 걸린다면 절대 쓸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부분만 나와야지 나는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아까 그 규정처럼 수트 규정만 나와야지 나는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모험이고 수험 기간을 많이 길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랬다가 그 김하늘 관세사님의 대충 많이 봐라라는 말씀을 듣고 좀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실패 전략은 1차 시험을 간과한 것입니다. 아까도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1차 시험을 간과했기 때문에 동차를 포기했고 뭔가 포텐셜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기를 놓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1차는 진짜 할만하다라는 생각으로 1차를 강화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1차를 떨어지게 되면 사실상 1년씩, 2년씩 수험 기간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2월까지는 정말 1차가 싫고 1차가 2차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높은 점수가 아니고 빨리 시작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한 40점 정도의 수준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제가 잘한 점은 명확히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멘토와 선생님을 정말 철저히 따라했다는 점인데요. 여기 진입하신 분들은 물론 공부에 많이 흥미도 있으시고 지금까지 암기에 대해서 좀 자신도 있으신 분들이 공부에 진입하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좀 이렇게 장기간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수능밖에 없는데 저는 예고를 나왔고 공부도 좀 야매로 해서 대학을 갔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멘토님들이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저보다는 원래 공부를 잘했던 수험생들이 이런 방법이 괜찮다, 이런 방법대로 한번 해봐라 했을 때 저는 철저히 모방을 했습니다. 그냥 이 방법이 저한테 맞는 것일 수도 있고 안 맞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일단 해보고 이게 진짜 맞는다면 가져가고 뭐 안 맞는다면 좀 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그래도 조금 줄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합격자 90명의 공부 방법이 모두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 공부를 해서 합격할 수 있는 방법 자체에는 그 원리 자체에는 정확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웰페이스 학원에서 만약에 뭐 멘토를 배정을 해준다던가 이러면 정말 그 멘토를 많이 활용하고 선생님들한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물어보고 원장님한테도 물어보고 하는 방식으로 공부 방법을 좀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 방법을 좀 받아들이는 속도가 수험 기간을 결정짓는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기상천외하고 정말 이상한 변태적인 방법으로 암기를 해야 되고 어쨌든 그거를 인출해야 되는 과정에서 이 공부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실상 많이 늘어지고 이 시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 과목 전범위 60점 수준을 유지하도록 보수적으로 공부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초시 때 시험을 보고 운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빵점 맞고 URC에서도 빵점 맞고 12장이 나왔을 때도 거의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경험으로 저는 나의 판단으로 이 시험의 범위를 내가 결정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도 23년도 시험에 나왔던 것부터 공부를 했어요. 이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다 챙겨야지라는 생각 들이실 텐데 실제로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 전년도에 시험이 나왔던 거는 정말 최우선으로 제끼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절대 안 나와 하는 문제가 2년 연속 나오고 3년 연속 나오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조금 덜 쓰더라도 전체적인 범위를 좀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 그래서 새끼 과목도 안 챙기는 사람 많은데 뭐 새끼 과목이나 아니면 운임 나 무역 실무 같은 경우에도 URC, 뭐 중재법 이런 부분도 다 챙겼었고 통칙에 있는 HS 통칙에 있는 예시까지 외울 정도로 좀 보수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 들어가면서도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나는 잘 쓰지는 못하겠지만 난 못 쓰진 않는다라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고 작년 시험을 풀어보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시험이 갑자기 좀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멘탈이 붕괴되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보수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원래 성적보다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점수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욕심을 많이 냈다는 건데요. 저는 사실 뭐 생동을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생동을 준비할 수 있는 성적이 되지도 않았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욕심을 좀 내고 싶었고 패턴을 그냥 수험생들의 패턴을 보았을 때 내년을 욕심을 부리면 내후년에 붙고 올해를 욕심을 부리면 내년에 붙고 이런 패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사실 나는 뭐 내년은 나의 해가 아니다. 내후년이 나의 해다. 이렇게 계획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런 분들은 내년에 모의고사에도 들어가지 않으실 텐데 그렇게 되면 제가 봤던 경우에는 1년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도 좀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의 욕심을 좀 부리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좀 수험생다움에 좀 집착했다는 것이 제 성공 전략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 시험을 준비하게 돼서 좀 조급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2년 반만 지원해달라. 2년 반 안에 나는 무조건 붙겠다라고 말을 해놨기 때문에 철저히 제 원래 생활과 수험생의 생활을 좀 분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술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술도 수험생들이랑만 먹고 원래 친구들 만나서 뭐 진짜 시덥잖은 얘기 절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했고 그렇게 뭐 술을 먹고 유혹에 넘어간 다음 날에는 무조건 학원을 오든 아니면 정말 독서실에 똑같은 시간에 가서 공부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적으로 앉아있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한 2년간은 그래도 순공부 시간 한 11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를 공부를 했고 마지막 해에는 순공부 시간 한 13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공부를 할 정도로 저는 시간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정적인 점수로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그 시험 공부를 할 때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양보다는 무조건 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데 저는 어느 정도 양을 가져가야지 그 중에 질 좋은 시간을 좀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어설프게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내가 원래 수험생이 아니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생활 패턴들을 그대로 가져간다. 아니면 나 원래 수험생 전에도 나는 저기 여행도 원래 가던 사람이고 나는 원래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뭘 해줘야 되는 사람이었더라도 이 수험생 다음에 좀 집착을 하면서 앞으로의 시기를 조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기별로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거의 다 지금 초시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4월, 6월은 기본 강의를 듣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기본 강의 시간은 이해와 복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해를 조금 포기하고 놀았거나 아니면 나 이해 안 돼도 그냥 넘기겠다 라는 분들은 분명히 내년 이맘때에도 4월, 6월에 또 기본 강의를 듣게 됩니다. 기본 강의를 그렇게 2번 듣는다는 소리는 수험기간이 1년이 늘어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정말 지금 이해가 정말 나의 그 시험 볼 때의 이해 끝이다 라는 식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2년 전에 그 이해했던 그 수준이 지금의 수준이랑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암기만 해도 모자란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이해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 물고 늘어지고 뭐 주위에 관세사 있으면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좀 이 시기에는 좀 이해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공부법을 찾는 거에 좀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법을 찾는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려워요.
이게 지금까지 객관식을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고 1차를 보고 합격하신 분들조차 나 관세법 좀 잘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 나 무역영어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있으실 거고, 또 뭐 국제무역사 뭐 이런 자격증 시험 보신 분들도 어느 정도 자신감은 가지고 이 자리에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객관식 공부와 서술형으로 공부하는 것은 정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공부 방법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시도해 보시고, 이때 정말 내가 이 시험을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도 좀 판단해 보시고 이 시기를 조금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원래 공부 잘하셨던 분들이 많을 테니까 공부 습관 잡는 거는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장기간의 레이스고 또 성인 고시기 때문에 예전의 집중력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못 하시는 분들은 학원에라도 나와서 공부 습관을 좀 잡으시고, 정말 혼자 못 하겠다 하는 분들은 뭐 스터디 메이트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뭐 내가 정말 온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 혼자 그냥 처박혀도 보시고, 그냥 여러 방법으로 공부 습관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7월에서 12월에는 문제풀이와 회독에 좀 집중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월에서 12월 이때 어떻게 보내는지가 합격의 당락을 좀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만약에 내가 8분의 1을 보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었다, 아니면 내가 11월, 12월 정도 됐는데 쓸 수 있다. 근데 그 쓸 수 있는 범위가 전범위여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년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 조금 게을르거나 아니면 이때 공부 방법을 잡지 못해서 8분의 1 회독 너무 어렵다, 8분의 1 회독은 하는데 내가 그 8분의 1 전 범위에 한 반도 못 본다, 이랬을 때는 사실상 그 다음 연도 합격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회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분의 1 정도는 반드시 따라가야 되고, 또한 그래야지 내 회독 속도가 어떤지, 또 내가 회독을 어떤 스타일로 하는지, 그리고 나는 이 부분에서는 회독이 좀 느리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회독이 빠르다,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지 그 다음 8분의 1을 가고 4분의 1을 가고 전범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안 되더라도 좀 회독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사실 8분의 1 회독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하루라도 만약에 시험을 안 보게, 하루라도 공부를 안 하게 된다, 뭐 유혹에 빠졌다, 아니면 하루라도 좀 아팠다, 이러면 8분의 1 그 범위인데도 일부분은 빠지고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를 하면 8분의 1조차도 많이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마다 시험을 보고, 좀 시험을 보면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한다, 이런 것도 좀 보고 하면서 매주 시험을 보는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울 수 있게 책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정의하는 어쨌든 책 정리는 제가 외울 수 있도록 구조화도 하고 외울 수 있도록 장치들도 만들고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였습니다. 저는 실제로 1월에서 6월에는 책에 필기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책에는 내가 틀렸던 것만 빨간색으로 체크를 했을 뿐이지 내가 여기다 추가적으로 더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나는 어떤 뭐 표를 만들거나 이런 작업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회독이 가능하고 또한 백지 공부도 가능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11월, 12월 표도 만들고 좀 마인드맵도 좀 만들어 보고 그때 외울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좀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말 전체적인 모든 장치를 지금 다 해놓으라는 거는 아닙니다.
이때 뭐 두 문자를 다 따놓는다. 나는 이때 공부가 마지막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외울 수 있게 기초 작업을 조금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을 좀 추천합니다. 기출문제나 예상문제가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도 하실 텐데 옛날과 지금의 트렌드가 달라진 건 맞아요. 근데 작년 시험을 보셔서 작년 시험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 트렌드로 갑자기 문제가 좀 바뀌려는 경향도 있고 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지에 대해서 아예 예측 불가능한 시험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문제에서 물론 예전처럼 뭐 서, 결 이런 식으로 쓰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 출제자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내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은 문제를 접하면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관세평가나 대외완 이런 부분들은 좀 빠른 반응 속도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는 어느 부분에 대한 내용이지 하고 빨리 파악하고 쓰는 사람과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지 쓸 수 있는 사람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양도 다르고 서술할 수 있는 권수 자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최대한 많은 문제를 접해보고 좀 서술을 해보고 이런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차생의 경우 세 번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12월까지는 그래도 40점까지는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1월에서 6월 모의고사인데요. 황성택 선생님은 항상 그 모의고사와는 별개로 내 범위를 가져갈 수 있어야지 합격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긴 합니다. 내가 이 모의고사의 범위조차 따라가지 못하면 사실상 실제 시험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공부가 안 되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지금 모의고사에 반드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해서 지금은 당연히 모의고사 당연히 참여해야지. 그 다음 연도에 당연히 기본 강의 안 듣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모의고사에 진입하는 사람도 많이 없을 뿐더러 진입했는데도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모의고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 주변의 동기들을 보면 분명히 은둔고수처럼 혼자서 공부하고 합격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가 조금 적을수록 또한 공부에 대한 경험이 적을수록 모의고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의고사조차 따라가지 못하면 어쨌든 회독 속도가 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모의고사만 정말 따라가기만 해도 합격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모의고사에 철저히 그냥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강의를 저는 들으면서 모의고사를 보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지쳐 있는지 그런 것들이 아예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공부한 것을 하루 만에 쏟아내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아예 다른 범위를 공부하는 게 22번이 되는데 그 과정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버틴 사람은 웬만하면 합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의고사의 회독을 버티고 또한 오답을 통해서 머리 한번 맞고 그 부분을 내 것으로 가져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조금 검토도 해보고 향상시키시기를 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많은 각오를 하고 이 판에 들어오셨을 테지만 정말 철저한 각오가 필요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을 보는 사람도 굉장히 줄었다고 얘기도 하고 실제 경쟁률은 2대 1도 안 된다. 다 허수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본인이 공부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이 판에 들어왔지만 그런 분들이 허수가 돼서 나가고 그런 분들이 계속 시도하다가 장수생이 되고 이 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험 끝난 다음에 딱 나왔을 때 이 이상으로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쏟아냈는데 만약에 탈락을 한다면 다시는 이 판은 정말 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험장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의 기준은 당연히 다를 테지만 정말 죽겠다 싶을 때 시험을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몰입했을 때 그 몰입했던 그 결과를 얻고 그 결과에서 오는 기쁨을 꼭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하세요. 질문.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세요.